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올해 신입 직원과 청년 인턴 등 총 1,210명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지난 12일 밝혔습니다. 이는 전년보다 26% 늘어난 규모로 코로나19로 침체된 취업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올해 상반기에 5, 6급 150명, 업무직 160명, 청년 인턴 700명 등 1,010명을 우선 채용할 계획입니다. 지난 10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이번 달 전국 분양경기 실사지수 HSSI 전망치는 95.4로 전월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특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장기화 등 불안정한 사업 여건으로 분양 일정을 조정했던 물량이 연초로 2월 되면서 신규 주택 수요가 풍부한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를 중심으로 분양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됐습니다. 국토부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신탁 개발을 허용하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지난 12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19일부터 변경된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 같은 조치는 최근 서울, 강남, 용산구 등 도심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지정되면서 주택개발 공급을 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옴에 따라 규제를 완화하기로 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합니다. 최근에 서울 강남과 용산, 송파구 등 서울 주요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주택 개발과 공급을 좀 막는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왔는데요. 이에 따라서 정부가 이들 지역에도 신탁 방식을 통한 주택 개발과 공급을 허용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무분별한 거래 허가 신청을 막기 위해서 주택을 개발하고 허용하는 경우로 제한한다고 하네요.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까지 세워보시고요. 아래 전화번호 언제든지 이용 가능합니다. 방송 중에 부동산 관련된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고요. 지금 바로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한데요. 유튜브 들어가셔서 서울경제TV 실시간이라고 검색하시고 실시간 스트리밍 클릭하시면 바로 휴대폰으로도 시청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부동산 올인원 힘차게 출발해 볼게요. 네, 오늘 부동산 올인원 함께 하실 분은 부동산계 킹스맨 김대진 이사님이십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두 지역을 준비해 주셨는데 각각 위치도 다르고 유형도 다른 것 같아서요. 각각의 특징 간단하게 짚어주시죠. 네. 오늘 두 가지 지역은 양재동하고 창동 지역인데 제가 계속해서 매주마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작년 2020년도에는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고 물론 그 뒤를 따라서 주택의 가격대들 또한 마찬가지로 많이 올랐습니다. 자, 하지만 아파트 가격의 상승 부분에 비하자면 상당히 미미한 수준일 수밖에 없어요. 네, 아파트 가격이 2020년도 거의 약 16%가량 상승했는데 그에 비해 반면 주택, 다세대 빌라라든지 형태들의 대체재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비교적 약 8% 정도 수준, 약 50% 정도 수준에 미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 우리는 또 주목해 보셔야 될 그런 장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부동산이 사실 이제 아파트만이 모든 그런 주택이라고 할 수 있는 대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21년도에는 그간 2020년도에 그런 재개발이나 또는 재개발 가능지 이런 형태들로 발생되었던 토지 지분의 가격이 많이 상승하면서 그 주변에 의 가치가 상당히 많이 상승했었던 부분들이 반영되는 부분들을 우리는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 반영되는 부분들이 2020년도에 고스란히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 토지의 가격이 상승 부분들은 상당히 이 빌라라고 하는 부분들과 다세대 주택이라고 하는 요 형태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에 하나예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저는 저평가되어 있으면서 그런 토지 가격의 상승 부분이 가장 많이 미칠 수 있는 양재동과 창동 지역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아요. 요즘 아파트 가격이 너무 비싸졌잖아요. 그래서 대체 투자처로 첫 번째 오피스텔 확인해 보겠습니다. 만나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이사님과 첫 번째로 확인할 지역은 서울시 도봉구 창동인데요. 1호선과 4호선 함께 지나는 창동역 부근에서 방 3개로 이루어진 오피스텔 찾아볼게요. 오피스텔의 가격은 약 2억 8천만 원에서 2억 9천만 원 예상되네요. 자, 월세를 받아보고 싶다라는 기대감 혹은 청약의 도전을 희망하시는 청년분들께서 참 많이 찾으시는 오피스텔 만나보겠습니다. 자, 오피스텔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데 도봉구 창동 보시는 이유가 어떤 걸까요?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제가 오프닝 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을 항상 머릿속에 담아두시고 모든 지역들을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 서울의 전 지역들 중에서 사실 우리는 이제 2020년도에 가장 많이 상승을 했었던 지역들을 꼭 보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봉구, 노도강 중에 한 곳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창동 지역을 좀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 일단 창동 같은 경우에는 노도강 중형의 아파트 가격대들도 2020년도에 어찌 보면 가장 많이 올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수준으로 대폭 상승했었고요. 사실 강남보다도 더 많이 오른 지역이 바로 이 도봉구 라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물론 뭐 노원 쪽 라인들도 많이 올랐고 창동 지역들도 많이 올랐는데 뭐 그 안에서도 일단은 이 중형 아파트 가격대들이 10억 클럽에 속속들이 가입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눈에 띄는 이제 그 기사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보자면 그 뒤를 이어서 올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런 아파트나 이런 주택이라고 하는 그런 필수제에 대한 부분들이 아파트를 놓쳤다고 해서 그냥 내가 그것을 바라만 보고 또 돈을 모아서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열심히 또 경제활동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무의미하게 생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냥 바라만 보지 마시고 그 뒤를 이어서 올 수 있는 투자 형태나 또는 실거주와 투자를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형태들을 우리는 취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자, 이렇게 10억 클럽에 가입하고 있는 것 또한 마찬가지로 도봉구고 그만큼 많이 올랐다고 한 내용인 거고요. 자, 그리고 2010년 이 10년 이상 노후화돼 있는 비율 자체가 96%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이 도봉구 창동 지역과 노원역 인근 일대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또 질비하고 주공도 많이 있죠. 그런 아파트 단지들 주변으로 굉장히 노후화돼 있는 비율들 때문에 신축에 대한 그런 희소성과 그리고 뭐 그 인간의 욕망 중에서 또 새 거를 또 좋아하는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새 집에 대한 희망이 상당히 또 많이 담겨 있는 곳이 바로 이 창동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는 또 그 창동 지역 중 안에서도 창동역과 노원역 주변을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누누이 강조를 해드리고 있는 부분들인데 교통이 또 좋은 곳 중에 하나죠. 기본적으로 1호선과 4호선과 이 노원역을 거친다면은 이제 7호선을 가지게 될 것이고 가지고 있고요, 현재. 그리고 이제 GTX 라인들이 구성이 된다면 이제는 창동역은 트리플 역세권 거기에다가 지금 이제 KTX도 연장이 된다고 하죠. 그렇다면은 이제 쿼드러플 역세권으로 변모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창동역이다. 또 동북부 라인 중에서는 창동역이 상당히 굉장히 큰 형태의 복합 환승센터가 구축이 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동역은 교통의 허브로서 동북권의 교통의 허브로서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역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좋은 요소들이 많이 구성이 되어 있는 것 또한 창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기본적으로 제가 늘 말씀을 드리죠. 뭐 숲세권, 수세권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그런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것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커지고 있는 부분이고 그런 것들이 없는 지역과 있는 지역은 양극화가 더욱 더 벌어지고 있는 것이 기정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그 천변 라인들을 끼고 있는 중랑천이라든지 뭐 청계천 그리고 뭐 양재천 뭐 이런 탄천 뭐 이렇게 한강권을 끼지 않았다면 그런 천변 형태의 다양한 또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는 그런 형태들이 좀 많이 잘 갖춰져 있는 곳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 주변으로 좀 사실 필요가 있겠고 자, 그리고 또 학군도 굉장히 잘 갖춰져 있죠. 이렇게 핑크색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 곳이 이제 좀 학군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창동역 부근에서 뭐 10에서 15분 정도 거리면 충분히 도보권으로 통학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학군도 잘 발달되어 있는 부분들 또한 상당히 좋고 또 노원역 인근 같은 경우에 또 학원가가 또 잘 발달이 되어 있죠. 그래서 아이들 키우기 좋은 곳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곳들에서는 이제 투룸들보다는 저는 이제 쓰리룸 라인들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비교적 저평가되어 있을 때 쓰리룸 접근이 가능한 곳이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도봉구 라인들 중에서 저는 이 창동역과 이 노원역을 유심히 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이렇게 지금 화면에서 이제 그림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처럼 이 안에 수많은 개발들이 예정이 돼 있기 때문이기도 해요. 이제는 뭐 단순 베드타운이라고 할 수 있었던 부분들이 창동 지역들이 이제는 일자리 타운, 자급자족이 가능한 그런 일자리 타운으로
이제 변화되고 있는 그런 그 기로에 서 있는 곳이 바로 이 창동과 노원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안에는 이제 복합 문화생활과 그리고 복합 환승 기능을 담당하는 환승센터, 제가 동부권에서는 어떻게 보면 청량리 다음으로 또 가장 큰 규모가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창업 육성적인 부분들의 창업지원센터, 특화 산업 기반의 중심에 이제 바이오 혁신 이런 연구 인력 단지가 구성될 수 있는 곳 또한 바로 이 안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지역들의 개발들을 그냥 눈으로만 보고 지나치시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내용들을 보자면은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업 육성 기능, 그리고 뭐 문화 예술의 창업 거점 기능, 뭐 그리고 뭐 복합 환승 센터들이 또 상당히 큰 역할을 할 것이라 예상이 되고요. 복합 용도 개발을 통해서 뭐 유통 단지라든지 또 다양한 일자리가 구성이 될 수 있는 부분들 또한 이 인근의 임차 수요라든지 또는 유입 인구가 구성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뭐 아레나 문화센터가 구성이 되면서 약 2만 명 정도가 구성이 될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굉장히 큰 규모의 이제 그 문화체육시설들이 구성이 되면서 이 안에는 뭐 사실 뭐 공연장이라든지 뭐 기타 여러 형태의 뭐 공연, 그리고 여러 형태의 뭐 이런 이벤트 등등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 문화시설이다 보니까 이를 통해서 그 주변에 뭐 해외 뭐 사실 해외 팝가수라든지 국내 케이팝 등등의 공연 등등도 이곳 안에서 이제 구성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뭐 관광객들의 수요가 또 더욱 더 발전할 수가 있겠고, 그 관광객 수가 또 많아지고 또는 이곳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짐에 따라서 그만큼 또 교통에 대한 확충도 추가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개발 호재이고, 주변의 지역 경제 활성화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그런 개발 호재다 보니까 이런 하나의 개발 호재만 하더라도 주변의 상권 활성화도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는 개발 호재입니다. 자, 그리고 뭐 도곡면허 시험장 부지, 뭐 창동 차량기지 이런 이전을 통해서 이 안에 연구단지 등등의 굉장히 양질의 직장군들이 속속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개발 또한 예정이 되어 있기도 하고요. 우리는 또 GTX 노선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되겠죠. 자, 동부권 라인에서 사실 이 서울의 변두리라고 하는 지역들이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제 서울 중심부권의 금액대들이 워낙 높아지니까 변두리 쪽 라인들을 좀 찾아서 가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가장 불편했었던 부분들이 뭐냐면 그 교통이라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어찌 보면은 교통적인 부분, 서울 안에서는 교통이 이렇게 불편한 건 없는데 그 시간과의 싸움이잖아요. 그렇죠? 출퇴근 시간이 뭐 1시간 넘게 걸리고 뭐 2시간 정도 걸리는 뭐 이렇게 시간적인 싸움인데, 그런 교통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혁명적인 부분, 그런 GTX 노선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바로 이 창동역에 보시면 창동역에 정차하죠. 뭐 추가적으로 2개의 역이 더 늘어나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창동에서부터 이 삼성역과 그리고 이제 뭐 양재, 뭐 과천, 뭐 이런 라인들의 대형 업무 타운들을 거칠 수 있는 광역 노선이 바로 이제 조성이 될 수가 있겠고, 2026년도 정도에 이제 예상을 좀 하고 있는데,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좀 더 앞뒤로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결과적으로는 예타가 통과가 되었고, 결과적으로는 시기가 문제일 뿐 만들어지는 부분들은 충분히 예상해 보셔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강남 접근성이 실제로 파격적으로 줄어들 수 있는 부분들 생각을 하셨을 때 창동도 이제는 그냥 지나치실 만한 동네가 아니다. 자, 그리고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 같은 일부가 좀 되었죠. 강남의 접근성이 더욱더 또 쾌적해지고 좋아질 수 있는 개발 호재인데 뭐 일부 구간은 개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변공원 라인들의 수질 개선이라든지 주변의 개발을 통해서 주변의 삶의 질을 더욱더 향상시킬 수 있는 개발 호재이기 때문에, 또 그리고 이 동부간선도로망 서울까지, 특히나 이 강남까지 들어가는 라인들입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로 지하화 사업을 통해서 구간 시간적인 부분이 굉장히 짧아지는 거니까 꼭 놓치시면 안 되실 것 같고요. 이렇게 개발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곳이 바로 창동이에요. 지금 서울의 웬만한 지역들 가보셨을 때 이 창동만한 금액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 없습니다. 노후화돼 있다고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서울이라는 점이죠. 네, 제가 작년 말부터 올해까지 계속 말씀드렸죠. 결과적으로 이런 그 규제 지역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넓어진다면 다시 돈이라고 하는 것은 원점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점들 생각을 해보시고, 아직은 투자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신경제 중심지로 탈바꿈하고 있는 도봉구 창동입니다. 이 도봉구가 10억 클럽에 들어가게 될지 누가 예측이나 했을까 싶은데 10억 원 아파트는 너무 비싸니까 3룸 오피스텔에 투자를 해본다면 가격 얼마나 될까요? 네, 제가 앞서 그런 여러 가지 입지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라서 저는 추천을 드리는 게 이제 3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 금액을 한번 보세요. 2억 8, 9천만 원 이게 서울에서 나와 있을 만한 보통 일반적인 지역들 가보시면 투룸 가격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창동 라인에서는 이제 3룸 가격이라는 점, 네, 꼭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2억 7천에서 2억 8천 정도 올해 봄 시즌 지나면 이것보다도 더욱더 높아질 수 있을 것 같은 예상도 많이 듭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약 1,000만 원, 500에서 1,000만 원 정도면 충분히 투자가 가능하시겠고요. 이보다 적거나 같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월세 시세 같은 경우에는 대출이 충분히 가능한 그런 이런 부동산 규제 상품이기 때문에 대출 규제가 없죠. 1억 2천에서 1억 한 3천 정도 충분히 대출이 가능하시겠고요. 이보다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보수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한 1억 2천 정도에서 한 1억 1천 정도 보유하신다면은 이런 오피스텔 상품 월세 2천만 원에 8, 90만 원 충분히 가능한 그런 지역 되겠습니다. 네, 방 3개짜리 오피스텔의 가격입니다. 도봉구 창동에서 3룸으로 만나봤고요. 다음 지역도 만나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이사님과 두 번째로 가볼 곳 보시죠.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인데요. 3호선 신분당선 함께 교차하는 양지역 부근에서 푸른 구조의 다세대 주택 주목해 보겠습니다. 가격 보시죠. 약 4억 8천만 원에서 4억 9천만 원 내다보고 있네요. 자, 아마 강남권 쪽의 부동산에는 늘 많은 분들이 관심 많으실 텐데, 자, 강남의 여러 지역들 가운데 서초구 양재동을 주목하시는 이유가 어떤가요? 네, 저는 사실 이 강남이라고 하는 지역이 평당 1억이 넘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넘었죠. 네, 창동도 그렇게 여태에 왔고 강남 또한 마찬가지로 그렇게 30억 클럽이 사실 30억 클럽이라고 하는 지역은 사실 강남밖에 없죠. 네, 그렇게 그 정도로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2020년도에 많이 올랐고 그만큼 그 뒤를 따라올 수 있는 부분들 또한 땅의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부분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땅의 가격이 상승하는 부분들로 하여금 그만큼 충분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동산 유형이 뭔지. 그것은 또 어찌 보면은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중에서는 이제 다세대 주택이라든지 빌라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일단 양재동 같은 경우에는 그런 30억들이 점점 속속들이 나오는 그런 지역들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면서 양재천을 이런 천변 라인들을 끼고 있는 또 숲세권, 천변 라인들 그리고 좋은 노선이라 할 수 있는 신분당선, 3호선 그리고 앞으로 이 또한 마찬가지로 GTX 노선을 갖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교통이면 교통, 수세권, 숲세권 그리고 주변에 가까운 곳에 이제 위치하고 있는 학원가들의 이런 인프라 시설들과 그리고 재건축 이슈 그리고 그 위쪽 라인에 강남의 테헤란로라든지 여러 산업벨트가 구성이 되어 있는 강남과 서초와 잠실권과에도 상당히 가까운 거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직주 근접성을 다 두루 가지고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자, 이렇게 양재동 같은 경우에는 그 위쪽으로만 보자면 아래쪽 라인 같은 경우에는 현대 기아부터 해서 그 주변으로 양재 그 R&D 특구 라인들 내려가다 보자면 삼성, 현대 기업 연구단지들 상당히 많이 있고요. 자, 그리고 조금만 내려가면 이제 과천 있고 그리고 판교 라인들이 있기 때문에 대형 업무타운들이 상당히 가까운 곳에 어찌 보면 아래쪽 라인의 대형 업무타운과 강남과 서초 라인들의 업무타운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 양재동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자, 근데 양재동은 기본적으로 그냥 여기 지도상에 보이는 것처럼 산업벨트가 잘 구성이 되어 있는 곳들과 상당히 가까워요. 그래서 일자리 업무타운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는 항상 고민을 하는 것이 투자와 실거주를 고민하실 때 일자리가 많이 늘어날 수가 있고 더군다나 교통이 좋고 거기에다가 많은 임차 수요, 안정적인 임차 수요가 확보되어 있는 곳들을 많이들 찾으시잖아요. 그런 곳이 바로 이런 양재동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워낙에 많은 일자리가 근처에 잘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유입 인구와 끊이지 않는 직장군들로 하여금 정말 안정적인 임대가 가능한 그런 안정적인 곳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교적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금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임차인들한테는 양재동보다 더 좋은 지역을 찾기가 쉽지가 않은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교통도 상당히 좋잖아요. 뭐 자가를 가지고도 이동하실 때도 상당히 좋은 곳 중에 하나인 것이 바로 이 양재동이라는 것이 뭐 가까이에는 뭐 경부고속도로가 라인이 있고 그리고 조금만 넘어가면 분당 내곡간 그리고 용인 서울 간 그리고 조금만 더 넘어가면 수서 쪽 라인들의 SRT를 이용할 수가 있겠고요. 그 근처를 보자면 뭐 동부간선도로망, 그리고 서울 외곽, 간선도로망과 고속도로망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교통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 대중교통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도 가까운 곳에 신분당선 지금 있는 거 말씀드렸고요. 분당선 있고요. 9호선 있고, 7호선 있고, 2호선 있고, 그렇죠. 상당히 좋은 노선들을 다 서울뿐만 아니라 기타 경기도권까지도 이동성이 상당히 좋은 노선들을 다 두루두루 갖추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개발에다 보자면 지금도 이렇게 일자리가 잘 구성이 되어 있고 산업벨트가 잘 구성이 되어 있으면서 굉장히 양질의 직장인들을 보유하고 있는 곳 또한 양재.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또 2021년도까지도 계속 지속 개발할 예정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양재 R&CD 특구. 아직도 지속 개발 중이고요. 올해가 2021년도 아닙니까? 자, 올해도 ING 진행형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서초대로라든지 강남대로와 이제 교차하는 지역들의 이제 강남역과 교대역 라인들 근처에 보자면 아직은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활용 부지가 좀 많이 남아 있는데 롯데칠성 부지라든지 코오롱 부지, 지능 아파트 부지 등등을 통해서 용적률을 상향을 시키고 부지 종상향을 계획을 해서 이 안에 상업과 업무 시설, 쇼핑 시설들을 늘릴 예정이다 보니까 이 또한 마찬가지로 유입 인구와 임차 수요가 더욱더 활발해질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개발이에요. 자, 이거는 사실 이런 인프라 시설적인 부분들을 1차적인 것을 보실 게 아니라 그 뒤를 따라올 수 있는 2차적인 걸 보셔야 돼요. 이런 용적률 상향. 네, 이거 뭡니까, 이거? 땅값 올라간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런 것들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GTX 이 또한 마찬가지로 양재를 거칠 예정이고요. 지금 현재 양재에서 삼성까지 다이렉트 노선이 없죠. 위로 올라 노선을 갈아타야만 가능한데 양재에서 삼성까지 바로 한 개의 노선으로 이용할 수 있는 GTX 신호선이 구성이 될 예정이고 그 위쪽으로 연결되는 그런 지역 역자들 봤을 때 이 또한 광역 노선이기 때문에 단순히 양재에서 삼성까지 한 정거장이다를 보실 게 아니라 그 아래쪽으로도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쾌적하고 또 쾌속한 그런 교통망이 구성된다라는 점 양재.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하나 있죠? 보시면 여기 강남 3구 라인에서 유일하게 정차하는 역 수서, 삼성, 양재라는 점. 그만큼 양재는 그렇게 수많은 역들 사실 몇 있지도 않습니다. 3개 노선을 합쳐봐야 사실 3, 40군데 정도 정거장밖에 되지 않는데 그렇게 수많은 정거장들 중에서 양재가 어찌 보면 강남 3구 서초에서 유일하게 정차하는 역이라는 점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 양재에 구성이 될 것인가를 한 번 정도쯤은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리고 신분당선도 상당히 좋은 노선이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파격적으로 힘이 굉장히 좋은 노선이에요. 신분당선은 이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 또 대형 업무타운들을 관통하는 노선들을 상당히 좋아하시죠. 그렇죠. 9호선을 놓치셨다면 이 신분당선 놓치시면 안 되겠죠. 그렇죠? 신분당선 또한 마찬가지로 용산에서부터 강남까지, 강남에서 판교까지 이어질 수 있는 노선이니까 3개의 대형 업무타운을 관통한 노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신분당선 놓치시면 안 돼요. 신분당선 어디에 지금 구성이 되어 있죠? 양재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양재. 2026년도에 완공 최종적으로 요 1단계 그리고 2단계까지 구성이 되는 용산의 개발이 거의 다 막바지에 다다른 2026년도 정도에는 신분당선 연장선까지도 예상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2026년도에서 2027년도에는 용산까지 구성되어 있는 신분당선을 만날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때 가서 좋아졌네 하시면 의미가 없죠. 그렇죠? 네. 경부고속도로 제가 앞에 입지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죠. 바로 이 서초 IC 옆에 있는 데가 양재동이에요. 그렇죠? 이 경부고속도로 라인들 지하사업 구간하는 거 아시죠? 시간과의 싸움일 뿐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된다? 된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 매머드 개발들을 바로 옆에서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개발의 효과를 받을 수 있는 곳 또한 양재동이 속해 있다라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자, 그리고 양재동 플랫폼 시티 개발 이런 부분들도 무슨 내용입니까? 이거 일자리 늘어나는 내용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뭐 보다 활성화되어 있는 일자리 타운이 구성되는 곳이 바로 또한 마찬가지로 구성이 된다. 양재동이 또 포함이 된다. 네, 그렇게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유입 인구, 유동 인구, 그렇죠? 이런 인구들이 많아지고 가용 택지가 없잖아요. 양재동 주변뿐만 아니라 뭐 강남 라인에서 이렇게 금액이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이 어디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일원동 라인들도 양재천을 따라가다 보면 일원동 라인들 가보시면 개포동, 일원동 지금 방 2칸짜리 투룸의 금액대들이 6억 원대 미만이 없어요. 그런데 양재동은 아직도 5억 원대 미만이지 않습니까? 그럼 저평가되어 있는 금액이죠. 이렇게 개발들이 많은데. 자, 이런 것들을 다 한 번에 받았을 때는 그 이후에는 그 가격적인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완성이 됐을 때는 어느 정도 금액이 돼 있을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금액이 양재동 굉장히 착하다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 4억 8천에서 9천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아직은 저평가되어 있고 상승 여력이 충분히 남아 있다. 자, 그리고 투자 금액이 한 전세 시세가 지금 현재 4억 5천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투자 금액은 한 2, 3천 정도, 뭐 많아봐야 한 3, 4천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시겠고요. 전세 안고. 그리고 월세 시세 같은 경우에는 대출이 가능하시다는 전제. 이거는 주택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고가의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대출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시고 대출이 가능하시다면 한 2억 원 정도 제출이 가능할 것 같고요. 한 2억에서 2억 1천 정도 보유하신다면은 이 또한 5천에 한 120만 원 정도의 월세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양재동 되겠습니다. 네, GTX 신호선 그리고 신분당선의 수혜를 받음에도 저평가돼 있는 강남 지역 서초구 양재동에서 함께했습니다. 따로 1:1 무료 상담 오프라인에도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부동산 정책을 알면 돈이 보인다라는 주제의 무료 1:1 상담이 매주 화요일과 일요일 오후 1시부터 선착순 10명까지만 참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02-3153-2668번으로 바로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이 시간 채워주신 이사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만나본 정보는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하고요. 김대진 이사님과 함께한 정보들 정리해 보시죠.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정확하고 빠른 정보가 필요하겠죠.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 소식과 투자 포인트까지 알차게 챙겨가 보시고요. 자, 이번 순서는 부동산계 명탐정 김창범 부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올해도 역시나 강남권에 진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본부장님께서도 오늘 소개해 줄 것 같은데 어디 가볼까요? 네, 오늘 강남으로만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바로 논현동과 서초동으로 준비를 해봤는데 이 지역을 봤을 때 굉장히 투자로서도 인기가 선호도가 굉장히 높고 그리고 또 여기에서 거주하기, 살기 좋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어떠한 생활 인프라들이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인데 오늘 하나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남권 첫 번째 논현동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 바로 확인해 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본부장님과 첫 번째로 확인할 곳 바로 강남구 논현동인데요. 9호선 수임 분당선 함께 지나는 선정역 역세권에서 불량 원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격 보시죠. 시세는 약 3억 6천만 원에서 3억 7천만 원 예상되나요? 자, 첫 번째로는 소형 주택을 찾아보러 강남 안에서도 1인 가구가 정말 밀집되어 있다는 논현동 가보겠습니다. 자, 논현동 쪽 위치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첫 번째로 바로 논현동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논현동 하면 이제 강남 안에서 이제 중심가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자, 그렇다면 강남이라는 지역이 어떻게 개발이 되는지 이 구역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제가 강남이라는 지역은 생활 인프라들이 잘 갖추어져 있다고 했죠.
자, 상업시설과 의료관광시설, 그리고 또 일자리들이 강남 중심에 위치해 있습니다. 대규모의 일자리, 바로 2호선 라인이죠. 강남역에서부터 바로 삼성역까지 이렇게 일자리가 중심에 위치해 있고, 여기에서 관광시설까지 지금 계속해서 들어서는 그러한 곳이 바로 삼성동 일대이죠. 삼성동 일대 같은 경우에는 한류관광 문화 산업벨트, 그리고 또 여기에서 마이스 산업까지 이렇게 봤을 때 물론 이제 고급 주거 단지도 있고, 그리고 또 여기에서 상업시설이라든지 상업 의료관광, 그리고 또 일자리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인프라들이 한 곳에 위치해 있다라고 이렇게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만나보는 곳은 바로 선정릉역입니다. 분당선과 그리고 9호선 이렇게 두 개 노선을 이용을 할 수 있는 선정릉역이고, 그리고 9호선에서도 다 같은 9호선이 아니죠. 바로 이곳 같은 경우에는 급행열차가 정차를 하는 굉장히 9호선에서도 프리미엄이 붙는 정거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선정릉역을 도보 약 4분으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겠고, 그리고 주변으로 봤을 때 굉장히 다양한 인프라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자리는 물론이겠고, 그리고 또 여기에서 대규모의 상업시설들, 강남대로에 위치해 있는 상업시설이라든지, 그리고 또 삼성역 일대에 위치해 있는 상업시설이라든지, 이런 이제 상업시설과 일자리, 그리고 또 여기에서 어떠한 이제 공원이라든지 이러한 이제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거주 요건이 굉장히 만족도가 높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1, 2인에 대한 어떠한 1, 2인에 대한 수요를 직접적으로 임대를 놓을 수 있는 그러한 소형주택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남 안에서 대규모의 일자리, 바로 이제 테헤란 밸리이죠. 자, 이곳 같은 경우에는 90년대 후반부터 어떠한 이제 중소기업과 그리고 대기업들이 밀집을 하면서 이런 이제 그 대규모의 업무 타운이 이렇게 형성이 되었는데, 아직도 이곳은 이런 이제 직장인 어떠한 수요들이 굉장히 풍부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강남이라는 지역이 이러한 이제 그 대규모의 직장 타운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직장인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탄탄하게 뒷받침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여기에서 이제 상업시설도 굉장히 잘 발달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상업시설에 종사하는 그러한 수요들도 굉장히 풍부하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강남이라는 지역이 일자리가 풍부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과연 강남구 안에서 그 인구는 몇만이 되겠고, 그리고 그 강남구 안에 일자리는 과연 몇만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의 지금 그 인구수는 약 54만 명이라고 합니다. 약 54만 명. 54만 명인데 지금 사업체 수는 7만 1천여 개. 그리고 또 여기에서 종사자 수는 역시 69만 명이라고 합니다. 69만 4천여 명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따졌을 때 일부러 일을 하기 위해서 뭐 수도권이라든지, 그리고 또 지방이라든지 일부러 찾아오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동산의 가격이 쉽게 하락하기 힘든 지역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이제 일자리가 굉장히 탄탄한 지역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일자리 중에서도 양질의 일자리가 밀집이 되어 있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고소득자가 몰려 있다라는 건데, 월 평균 소득이 600만 원 이상인 그러한 가구가 약 40% 이상이다라는 점. 이 또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는데, 우리가 부동산에 투자를 할 때에는 그 지역의 소득이라든지, 그리고 또 연령대를 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고소득자라든지, 그리고 또 여기에서 어떠한 이제 1, 2인에 대한 수요라든지 이러한 수요들이 뒷받침을 하기 때문에 조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도 굉장히 안정적인 임대 시장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남구 논현동에서 소형 주택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좀 유리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 이유가 개발 호재도 있잖아요. 논현동 쪽에서 집중되어 있는 호재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굉장히 다양한 개발 호재가 있죠. 교통적인 호재도 있고.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첫 번째로 뽑자 바로 GBC 사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현대차 측에서는 이 땅을 매입할 당시에 100년을 내다보고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바로 10조 5천억에 들으는
굉장히 천문학적인 자금으로 이 땅을 매입에 성공을 했는데, 자, 그렇다면 이 부지에 어떠한 인프라들, 어떠한 환경이 조성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관광이라는 이 사업이 들어서고, 그리고 또 여기에서 마이스 산업이죠. 마이스 산업이 들어서고, 이러한 사업이 들어서고 하다 보니까 이 안에서 고용 창출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그게 약 120만 명이라고 하고, 또 여기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경제적인 효과 역시 굉장히 크다고 하는데, 이러한 효과를 기대를 하기에는 지금 몇 년이 남았죠. 지금 완공 시기는 2026년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할 때에는 어떠한 것들이 조성이 되고 나서 투자를 할 건가, 또는 되기 전에 투자를 할 건가, 그에 따라서 프리미엄이 어떻게 달라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러한 인프라는 2026년에 들어서기 때문에 아직도 지금 어떻게 보면 투자의 적기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제 굉장히 다양한 인파가 몰릴 수 있다 보니까 여기에 또 교통적인 이러한 호재도 있죠. 바로 GTX라든지, 그리고 또 여기에서 SRT라든지, 그리고 유래 신사선이라든지, 이러한 총 5개에서 4개 정도 되는 노선이 신규로 신설이 된다는 점. 그래서 이곳에 강남에 여태까지 없었던 바로 이제 그 지하 공간을 개발을 한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교통의 환승센터로 개발을 한다라는 점이 있겠고, 그리고 그 도심 한복판에 이렇게 대규모의 광장식으로 공원이 조성된다라고 하는데, 이러한 개발 호재들, 아까 이제 마이스 산업에서 이르는 교통적인 호재, 그리고 또 여기에서 공원에 대한 호재까지 굉장히 강남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점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수많은 개발 호재가 강남구 안에서도 논현동에 집중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자, 소형 주택 저희가 분리형 원룸으로 만나본다면 투자 금액 어떻게 될까요? 네, 가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가로는 3억 6천에서부터 3억 7천만 원입니다. 3억 7천만 원. 그리고 여기에서 임대 예상가로는 3억 500에서부터 3억 1,500만 원 예상이 되고, 이렇게 해서 전세로 투자할 시에는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월세 시에는 보증금 3천에 월세 130만 원 정도 예상이 되고, 대출을 안고 실제 투자 금액으로는 1억 6,800에서부터 1억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강남이지만 전세가가 또 많이 올라있기 때문에 가능한 금액으로 보이는데, 소형 주택에 투자를 좀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전략 좀 세워주시죠. 네, 전략 3가지로 이제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규모의 업무 중심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곳은 평균 연령도 굉장히 낮은 지역 중에 한 곳입니다. 주로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또 여기에서 1인에 대한 수요들, 미혼자들, 이러한 수요도 그 서울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상위에 달하는 그러한 자치구 중에 한 곳입니다. 그래서 소형 주택에 투자를 하는 이유기도 하죠. 그리고 또 여기서 대규모의 일자리가 중심지이다, 이러한 부분이 있겠고, 그리고 또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지금 9호선 급행열차를 이용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또 여기에서 신분당선, 그리고 또 한 정거장씩만 이동을 한다 하면 2호선 또한 이용이 가능하다라는 점. 그리고 세 번째로 뽑자면 1인에 대한 최적화된 생활 인프라를 가지고 있다는 점인데, 주변에 모든 게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소개드리는 이 분리형 원룸 역시 평수가 일반 분리형 원룸이 아닙니다. 투룸에 가까운 분리형 원룸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여기에서 10평 정도 되는 테라스, 별도의 테라스가 있기 때문에 미혼자들이라든지 신혼부부들이 있어서 굉장히 선호도가 높은 주택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통과 개발의 중심지 강남구 논현동에서 1, 2인 모두 사용 가능한 분리형 원룸 만나봤고요. 다음 지역 어디일지 만나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본부장님과 두 번째로 가볼 곳은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인데요. 2호선과 3호선 함께 교차하는 교대역 부근에서 상가 찾아보겠습니다. 상가의 시세 보시죠. 약 2억 6,500만 원에서 15억 7천만 원 내다보고 있네요. 자, 훌륭한 학군, 그리고 법조타운이 딱 연상되는 서초동을 가보겠습니다. 자, 상가니까 제일 중요한 입지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이번에는 주택이 아니라 바로 상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교대역에 위치해 있는 상가를 준비를 해봤고, 그리고 교대역이 2호선이죠. 2호선과 그리고 3호선을 이용을 할 수 있는 바로 더블 역세권인
바로 교대역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서울에서도 선호도가 높은 노선을 두 개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여기에서 버스 노선편 역시 굉장히 발달이 되어 있는 곳 중에 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 수도권에서 강남으로 올 때 이 교대로 오시는 분들, 그 이유가 이 버스 노선편이 또한 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곳은 이렇게 이제 그 대중교통적으로 봤을 때 대중교통이 전철과 그리고 버스 노선편 이러한 것들이 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유동인구입니다. 유동인구. 그리고 또 여기에서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 이렇게 이제 법조타운이 형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또 대학가가 형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상주인구 또한 굉장히 높은 곳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안에 위치해 있는 상가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 조금 더 지도를 확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교대역이 위치해 있고, 그리고 이제 도보로 약 4분 정도에 위치해 있는 굉장히 역세권에 위치해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물론 이제 그 대로변에 위치해 있는 상가이다 하면 평당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평당가가 굉장히 높은데 대로변에 위치해 있는 상가는 아닙니다. 그런데 바로 이면에 위치해 있다라는 점이죠. 이면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 바로 대로변에서 보인다라는 점입니다. 대로변에서. 그래서 대로변에 위치해 있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이제 지도로 보시게 되면 지금 이쪽 블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블럭을 보시게 되면 주택가와 그리고 대학가가 형성이 되어 있죠. 대학가 그리고 주택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곳곳에 이렇게 아파트 단지들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이제 그 주택가로 진입을 할 때에는 그 메인 도로들이 있죠. 넓은 도로. 그러한 넓은 도로 사거리에 위치해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가시성이 굉장히 좋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그 전철 라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금 교대역이 유동인구와 그리고 상주인구가 높은 이유가 이러한 이제 전철에 대한 어떠한 선호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이용객이 많다라는 점이죠. 이러한 2호선에 대한 프리미엄까지 기대를 해보실 수 있다라는 점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그 생활 인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서울시 사람들은 어디에 거주를 하고 어디에 직장을 두는가, 그리고 또 어디에서 생활을 하는가. 이 생활이라 함은 뭐 학군적인 그러한 부분이 될 수도 있겠고, 그리고 또 의료라는 이러한 부분이 되겠고, 과연 낮에는 어디에서 생활을 하는가, 이러한 생활 인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첫 번째로 보시게 되는 표는 서울시 자치구 생활 인구. 지금 색이 이렇게 짙을수록 우리가 이제 그 직장 문제라든지 생활을 한다라는 그러한 이제 구를 표시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쪽 표를 보시게 되면은 바로 이제 자치구 주민등록 인구입니다. 바로 이제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서울 사람들은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전입신고 주거를 하고, 그리고 또 생활은 강남이라든지 송파 그리고 서초에서 생활을 한다라는 점이죠. 그게 바로 뭐 직장 문제 그리고 학군 문제, 의료 문제 이러한 부분이 된다라는 점. 그래서 강남 상구에 밀집이 되어 있다라는 점. 상구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북적이는 지역에서도 대로변 그리고 사거리에 위치해 있는 상가를 찾아보고 있기 때문에 정말 그 접근성 면이나 가시성이 좀 유리한 상가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가 더 활성화되는 소식, 개발 호재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개발 호재 그 첫 번째로는 바로 이제 서초대로가 변화가 된다라는 점입니다. 바로 이제 서초역에서부터 바로 강남역까지 서초대로 구간을 어떠한 종상향도 그렇고 지구단위 계획구역도 그렇고 조금 더 체계적으로 개발을 시킨다라는 점이 있죠. 자, 우리가 강남역에서 삼성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분홍색으로 보시는 게 상업시설입니다. 상업시설. 강남역에서부터 삼성역까지는 이 상업시설의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강남역에서 바로 서초역으로 이 구간은 상업시설에 대한 비중이 조금 더 적죠. 이러한 부분도
어떻게 보면 이 상권의 흐름이 차단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렇게 상권의 확장을 또한 그 기대를 해보실 수 있는 바로 지구 단위 계획구역 그 기대를 해보실 수가 있겠고 그리고 또 여기에서 리모델링 사업 역시 이번 지역을 조금 더 빛나게 할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사업은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점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바로 이제 롯데칠성 부지입니다. 롯데칠성 부지 지금 이렇게 창고로 활용을 하고 있는 강남역 인근에 바로 서초동이죠. 강남역 인근의 롯데칠성 부지 역시 이렇게 고층 그 고밀도로 개발을 한다라는 점이 있겠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서리풀 공원 역시 이렇게 그 업무 시설로 이렇게 탈바꿈이 된다라는 점인데 이렇게 양측으로 봤을 때에는 계속해서 업무 시설이 들어선다라는 점이죠. 자, 우리가 일자리가 창출이 되었을 때에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바로 상권입니다. 상권이고 그리고 또 여기에서 교통적인 호재 역시 교통 또한 개발이 된다라는 점이죠. 일자리가 생겨나게 되면은 유동인구가 그리고 상주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상권이 발달이 되고 그리고 또 이로 인해서 그 교통적인 부분 역시 발달이 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그 교대역을 봤을 때에는 양측으로 그 이제 대규모의 업무 시설이 생긴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도 큰 상권이지만 점점 더 상권이 커지고 거기에다가 뭐 대로변에 위치한 상가라면 교대역 부근에서 가격 어떻게 될까요? 네, 이번에 매매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가로는 2억 6,500에서부터 15억 7천만 원. 그리고 월세 예상가로는 보증금 3천에서부터 1억 원. 그리고 월세로는 80에서부터 540만 원 정도 예상이 되고 지금 그 상가 같은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되죠. 그리고 또 여기에서 대출 규제도 심하지 않습니다. 대출을 최대한도로 받는다 하면 실제 투자 금액으로는 4천에서부터 2억 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서초구 서초동에서 만나보는 상가입니다. 전략을 한번 세워볼게요. 월세를 좀 받아보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네, 전략 첫 번째로는 신규로 공급이 되는 그 건축물들이 굉장히 없습니다. 그에 따라서 굉장히 신축 뭐 상업시설이라든지 업무시설이 희소한 지역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상업시설과 업무시설로 임대가 가능하다라는 점이죠. 이 또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임차인을 상업시설만 원하는 임차인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업무시설만 임대를 원하는 임차인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상가는 둘 다 임대가 가능하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다양한 임대 수요층을 만나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지역은 업무지와 그리고 대학가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주 인구는 물론이겠고 유동 인구도 굉장히 풍부하죠. 그리고 또 여기에서 주택가가 또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장사 목적 그리고 또는 뭐 병원 시설이라든지 그리고 또 학원가라든지 이러한 것들로 임대가 굉장히 높이 수월하다라고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쉽게 찾아보기가 힘든 희소성에도 주목을 해보면서 서초동 대로변에 위치한 상가 만나봤고요. 자, 이렇게 서울 안에서 좋은 지역에 소액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1:1 무료 상담을 따로 진행하신다고 합니다.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1:1 무료 상담이 선착순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니까요. 02-3153-2668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본부장님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드린 정보는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하고요. 자, 김창모 본부장님과 함께한 정보들 정리해 보시죠.
본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 가능합니다. 자, 방송 끝난 이후에도 번호 활짝 열렸으니까요. 부동산 관련된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고요. 도움되는 부동산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